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제가 인레이에 대해서도 충치 치료의 종류 중에서 이제 세라믹 인레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접착에 대해서 많은 케이스들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골드 인레이나 온레이 케이스들, 그러니까 충치 치료의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충치 치료를 뭔가 제대로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환자분들이 이제 똑똑해졌다는 소리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는 않은데, 이거를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저는 그런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한 스텝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뭐 그 엑스레이나 환자분의 증상을 테스트를 해보고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진단을 하기는 하지만 뭐 그게 완벽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왜냐면 한계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엑스레이 상으로나 뭔가 의심이 되는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 7년, 8년, 한 10년 정도 치료한 지가 된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뜯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있진 않았지만 저희의 진단을 믿으시고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골드 인레이를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인레이를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괜찮은지 검진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분은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하지만 이쪽에 그 인레이 한 곳이 너무 오래돼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쪽 두 곳이 신경치료가 돼 있고, 이제 이런 데들이 충치치료 어렸을 때 한 부분들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뭐 심각하게 나쁜 부위는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뭔가 치료를 해놓은 부위, 아말감이나 골드같이 방사선이 투과가 안 되는 재료로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그리고 치아가 있고, 그 사이에 특별한 갭이 없으면, 틈이 없으면 이 부분에 뭐 까맣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엑스레이 단면만으로 뭔가 확실히 충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기는 애매하지만 최소한 갭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빈 공간일 수도 있고, 근데 과거에 이쪽이 이제 빈 공간인지 이제 없던 게 생기는 거면 거의 충치일 확률이 높은 거죠. 안에서 뭔가 점점 커진다고 하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골드 인레이를 했고, 아마 이 안에 어떤 다른 재료가 깔려 있는 것 같고, 이 밑에 살짝 이렇게 갭이 있어요, 까맣게. 그래서 환자분께는 증상이 없으시겠지만 한 번쯤 뜯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아파서 치료를 하면 이쪽에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면 이 중간에 신경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세균이 유입이 되면 이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치료를 하면 100%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거를 하기로 좀 결정을 했고, 물론 이제 이게 뜯어내다가 이게 신경이 노출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가 무서워서 아플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저는 비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위생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인레이 하시고 이 주변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다만 여기가 약간 먹는 것처럼 까맣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의 2차 충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임상소견상으로는 뭐 엑스레이 사진을 안 보면 이 정도를 뜯어내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또 더군다나 치실도 잘 쓰시고 위생관리도 잘 하시니까 엑스레이 소견이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뜯어내자고 말씀을 드렸고, 골드 인레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GOE 계열의 뭔가 IRM 같은,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임시 재료로 많이 써요. 그래서 임시 재료를 깔고
치수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진놀이 들어있어서 그걸 옛날엔 이렇게 많이 깔고 골드 인레이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임시 재료다 보니까 치아와 접착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충치 세균이 들어가기 용이하다. 그래서 그 밑에 충치가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쪽 밑에 갈색 병변인 충치가 있었고, 그 부위를 갖다 제거를 하고 이거를 세라믹 인레이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가까운 데를 갖다가 요새는 글래스 아이오노마라는, 이제 골드 인레이가 아니고 글라스 아이오노마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깔아주고 이렇게 뭔가 이상적인 형태의 인레이 프랩 디자인을 하고 접착을 제대로 해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맥스 세라믹 인레이라는 거를 치료를 정말 잘 받고 접착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합체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합체된 느낌. 치아랑 인레이랑 따로 놀지 않고 뭔가 이 부분이 뭔가 따로 놀지 않고 합체된 느낌이 있는 게 가장 좋고, 여기 사이에 치실이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로 음식물이 안 끼게 제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게 합체된 느낌이 없고 많은 병원들에서 실제로 그냥 전처치나 이런 걸 원칙적인 접착을 하지 않고 접착제만 발라가지고 여기를 딱딱딱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구강 내에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원칙적인 접착을 한 치아가 더 오래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접착 계면사의 접착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환자분들이 뭐 시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접착을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접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 올렸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골드 인레이가 심미적으로 세라믹 인레이로 되니까 환자분도 훨씬 더,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금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제 금으로 많이들 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심미적인 거, 금색이 나는 것보다는 심미적인 게 더 훨씬 좋고 화학적으로 접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세라믹 인레이를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는 뭐 골드 인레이가 더 좋은 적응증이 있을 때가 있고 레진이 좋을 때가 있고 세라믹 인레이가 좋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치과 의사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동의가 되는 곳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뭔가 치료를 받은 지가 평균 수명 이상을 썼다, 7년, 8년, 10년 이상을 썼다 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엑스레이 상으로나 임상 소견 상으로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거를 한 번쯤은 뜯고 재치료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